세상에서 가장 긴 작가 노트 1. 정체성. 그림을 그리면서 내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첫째,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질문한다. 나 뭐 하는 거야? 다시 질문한다.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질문한다. 나 진짜 누구야? 그렇게 나에 대한 질문이 결국 나는 내가 아니었네로 마무리될 즈음 오 이런 내가 아니라니. 그렇게 다시 정체성 파헤치기가 시작된다. 2. 작가 노트. 작업을 하면서 정체성 찾기에 몰입했다. 시대마다 다른 미술사를 공부하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으로 시대에 맞는 양식을 찾아간다. 미술사의 모든 이즘에는 독창적 개념이 따르고 독창성은 개개인의 정체성의 본질임을 알게 되면서 점차 정체성의 정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 역시 정체성을 찾았다 싶었는데 어느 것도 동양적이거나 한국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에 관한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자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이분법적 논리의 대상임이 포착되었다. 3. 정체성의 재해석. 개인의 정체성이 동양적인가 서양적인가 전통적인가 현대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즈음 정체성은 내가 태어난 장소와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보편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후기구조주의 철학가 자크 데리다의 글에 비로소 안도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은 저마다 다른 이데알을 꿈꾼다. 희망하는 여행지가 다르고 선호하는 국가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한다. 비로소 정체성의 본질은 개인의 주체로 존재한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데리다의 주장은 차이나 해체를 통해 또 다른 패러다임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구축했다. 정체성 역시 개인의 차이를 통해 주체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예술도 한국만의 독창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양식은 다양한 표현으로 구현된다. 전통적 양식을 따르기도 하고 서구적 양식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배경이나 소속 관계의 집단적 관점이 보편화된 정체성, 즉 라캉이 말한 상징계에서 상상계적 체계로의 과정이라면 주체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정체성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실제계에 도달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창작은 독창성의 발현으로 내면의 정체를 발굴할 때 가치를 발휘한다. 가장 자기다움이 가장 독창적인 것처럼 그것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믿는다. 서서히 사적인 사변이 시작되었고 외부 현상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주체의 정체성이 지켜지도록 개인화되어야 할 사회적 정신분리 현상을 파악했다. 그리고 주체적 정체성이 사회 구조와 어떻게 형성되고 대립하는지를 인식했다. 그 지점부터 무의식으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4. 그림과 정신분석.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이나 정신세계에 진입할 때이다. 저절로 무의식에 도달할 차례임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 심정으로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누구라도 자신과의 민낯을 만날 용기는 단번에 갖기 어렵다.
정신분석을 공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회화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정신분석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자크 라강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에 관한 강의나 책을 읽으며 문식에 심취한다.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프로이트나 라강의 이론만으로는 완벽하게 정신분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연구와 동시대에 맞는 임상과 실험이 시대의 새로운 정신분석을 탄생시킬 것이다. 연구 또한 연구자라는 주체성을 갖기에 한 사람의 결과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 역시 정신분석이 개인의 편집증적인 관찰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품을 할 때만큼은 내면의 탐구나 인간의 성찰에 도움을 준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주체가 나라는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관주를 경험한다. 그럴 때 나는 나와 분리된다. 그러기에 정신분석은 지속적인 관심 분야로 회화가 나갈 길은 결국 정신분석이고, 정신분석은 결국 주체로 종결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의 회화는 내면의 정신세계를 따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술 양식인 신표현주의다. 그리고 스스로를 포스트 모더니즘형 인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술사를 바라보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언제든 다시 변하리라는 걸 안다. 나는 그저 다음이라는, 그리고 미래라는 미지의 공격을 기대할 뿐이다. 5. 삶이라는 수행. 작업자가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림으로 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림 그리는 일이 코풀기라도 되는 양 쉽고 더럽게 말하다니. 그 말이 언짢았다면 그때나마 그림을 그리는데 힘이 좀 들어갔던 모양이다. 이제서야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다. 풀어내는 것. 그럴 수 있다면 풀어서 해결하려는 그것이 수행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나 해야 하나. 코를 푸는 가장 시원한 방법은 내가 직접 코를 만져 어느 부분의 강약을 조절할지, 코를 푸는 도구가 종이인지 천인지 상황에 맞는 해결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들과 있다 보면 내가 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나를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림들이 나를 포위하고 나는 그림에 포섭된다. 그럴 때 나는 나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은 나는 내가 아닌 것이다. 오, 이런. 나를 찾았다 싶었는데 나는 내가 아니었고, 다시 온전한 나의 정체를 발견했나 싶었는데 여전히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닌 동시에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사라진 경계의 무한한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주체이고 그 주체는 정신이지만, 정신이란 사실 정체가 없는 공허한 세계로 넘나드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림을 그리면서 변화된 내적 체험들이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급류처럼 깊이 빨려들었다. 그러므로 누구에겐 과장으로 들릴 수 있다. 반세기 동안을 나란 존재의 인식조차 없이 살다 이렇듯 갑자기 몰입할 수 있었던 건 왜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여서 가능한 걸까 의구심도 든다.
그리고 마침내 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 한 개인의 재발견 이전이든 이후이든 인간이 하는 모든 표현 수단은 존엄한 수행이라는 가치를 갖는다는 것과 생명 충동을 지닌 인간이므로 가능한 일이다. 생명 충동의 에너지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꿈틀거릴 것이다.